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만 발견을 했었는데 토종 씨앗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북적북적하게 아디안텀 고사리입니다. 그리고 그 6일 사이에 보라색 꽃대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드디어 어엿한 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3월에 도착을 해서 3.1절의 합이라는 5일 합작 행사에 농부분들과 멋쟁이 서점 또 팔레스타인 연대 같은 뜻깊은 연대를 하고 계신 연합회 분들이 모여서 이런 축제 같은 행사를 해주셔서 그곳에서 저는 언니네 텃밭에서 신선한 당근 주스도 사 먹고 그때 마침 정월대보름 근처여서 곡물이 든 연잎밥도 사오고 유기농 배랑 난각번호 1번인 계란도 처음 먹어보고 허사를 누렸는데요. 사서 가져오면서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에서 나눔해주신 토종 씨앗들 여러분 이거 엄청 귀한 거 아시죠? 제가 종류별로 다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다 가져오고 또 유기농 배도 먹고서 씨앗을 채종을 했는데요. 파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봄맞이 녹색 횃불을 든 무화과도 보고 그 전에 붉은색에서 어떻게 녹색으로 변화할까 궁금해했던 에키네시아도 보고 이렇게 여기 있는 5개의 식물들 가까이서 보고 토종 씨앗들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상수리나무요. 줄기도 너무 예쁘죠? 가장 아래에 있는 둥치는 제 검지손가락 두께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줄기 끝 생장점마다 붉은색, 갈색 단단한 잎눈 껍질을 터뜨리고 흰색 털옷을 뒤집어 쓰고 나서 어엿한 녹색을 보여주고 있는 상수리나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붉은 자줏빛으로 빛나는 촉을 하나만 발견했던 에키네시아가 짜라란 이 안에 이제 막 올라온 잎에서 보이던 이 뾰족했던 잎촉이 이제 살짝 노란색, 황토색을 덧붙여서 약간 녹색빛이 비치고 있는 그 단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그때는 발견을 못했던 촉은 원촉보다 더 빠르게 녹색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물주기 하고 나서 또 가장 위에 있던 꽃망울 하나를 터뜨린 석꽃 포켓러버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레몬 향기만 난다고 그전에는 꽃집에 들어가면 나는 그 꽃향기 같은 머스크 향기가 풍성하게 났었는데 레몬 향이 난다고 신기해 했었는데 이게 개화를 한 지 시일이 조금 지나니까 향이 레몬 향이 바탕향으로 깔려 있는데 이제 그 위에 풍성한 꽃향, 머스크 향
무화과까지 더해진 포켓러브 섞고 함께 보고요. 그리고 새촉도 조금 더 자랐죠. 약간 녹색 마디에서도 또 그 다음 촉이 얼굴을 드러낸 것 같은, 그래서 꼭 포켓러브 세 번째로 보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56화에서는 새촉을 3개만 발견을 했던 호스트하우스 엔젤입니다. 호스트하우스 엔젤이 그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만 발견을 했었는데, 큰 쪽 아래쪽에 톡 튀어나온 4번째 촉, 또 이 큰 촉 뒤편에서 가까이에서 돋아나온 5번째 촉까지 추가로 발견을 한 3월 초순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줄기 끝에 녹색 잎눈을 터뜨린 무화과 바나나입니다. 잎눈 껍질을 톡 터뜨리고 양쪽으로 가르면서 약간 손바닥 모양처럼 깊게 갈라져서 자라는 이런 잎 형태를 갖고 있는 잎맥을 보이면서 움텄고요. 그 아래로도 양쪽으로 동그란 이슬같이 맺힌 두 잎눈까지 확인을 한 녹색 횃불을 들어올린 무화과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5개의 식물들이 봄 기운을 담아서 분주하게 움직인 모습 함께 보았고요. 이제 토종 씨앗들 파종해봅시다. 이렇게 어제 이름표랑 흙까지 모두 담아서 어제 날짜로 이름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2칸씩 씨앗들을 파종을 할 거고요. 궁금하던 토종 사과참외도 이렇게 3개 파종할 거고요. 여기에는 제가 맛있게 먹고 파종한 체리가 있는데요. 체리 파종한 곳에서 이렇게 싹이 난 거, 이거 먼저 자랑드리고 나머지 토종 씨앗들도 파종해 보겠습니다. 토종 상추, 토종 고수, 선비자비콩, 그리고 토종 대파 먼저 파종해 볼게요. 토종 상추는 씨앗이 제법 길쭉한 좁쌀처럼 생겼고요. 씨앗은 어머니가 그 주말 농장에서도 직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꼬집을 나눠서 뿌려줬고요. 그리고 다음은 토종 고수입니다. 고수 씨앗은 동그란 2.5mm 정도 되는 두께의 씨앗입니다. 또 네 개 정도씩 8개의 노란 씨앗 뿌려줬고요. 그 다음은 선비자비콩입니다. 선비자비콩은 이렇게 검은색 얼룩이 물든 것 같은 연두색 콩 모양이에요. 콩은 2개씩 심을까 봐요. 하나, 둘, 또 셋, 넷. 덮고 흙을 덮고, 그리고 그 다음은 토종 대파입니다. 대파는 씨앗이 아주 까매요. 까맣고 형태도 조금 더 이렇게 수제비 반죽처럼 꼭 눌러놓은 것 같은 각진 쌀락 같은 물방울 모양인 토종 대파 씨앗 한 꼬집
씨앗을 나눠서 뿌려줄게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손으로 이렇게 흙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흙에 조금씩 파묻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 칸의 씨앗들 모두 파종했고요. 이제 위쪽 칸으로 가봅시다. 배는 이거 씨앗이 몇 개 없어서 4개랑 하나는 조금 덜 자란 씨앗 모두 파종할게요. 배 씨앗이 들어있던 봉투를 꺼내니까 배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생긴 약간 수박씨를 닮은 조금 더 밝은 붉은 갈색을 띠고 있는 씨앗들. 한 씨앗 두께 2배 정도만 살짝 파서 파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참외 씨앗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크고 통통한 토종 사과 참외 씨앗입니다. 이 녀석 맛있다는 소리를 익히 들어서 조금 열매까지 내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포트에 한 5개 정도씩 파종을 했고요. 살짝 흙에 덮어주고 이렇게 토종 씨앗들까지 파종을 든든하게 마친 3월 5일의 기록이었고요. 이렇게 체리처럼 그 전에 파종한 씨앗까지 포함해서 발화하는 소식이 보이면 기록 남겨보겠습니다. 3일절을 기릴 새도 없이 전쟁이 시작됐던 3월 1일부터 얼음장 같은 비가 내려서 계속 추운 며칠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녀석들 물주기 하고 물주기한 식물들 기록까지 마치고 오늘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며칠 후에 다시 카메라 켜볼게요. 그러면 다시 며칠 후에 봬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6일이 지난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는 조금씩 온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바람은 차네요. 모두들 감기 안 걸리고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북적북적하게 15개의 식물들을 물주기 했고요. 그 중에 2개씩 베란다에서 겨울을 난 고사리과 식물들 2과 또 아예 지상부의 잎을 모두 말리고 흙 안으로 잠든 식물 2의 움직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단추고사리입니다. 단추고사리가 베란다에서 지낸 지가 거의 8년, 9년 가까이 됐거든요. 공룡시대 때부터 자랐던 식물들이어서 그런지
해가 약간 적은 남서양 베란다에서는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여기 겨울의 추위 같은 조건이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곳에서 하나랑 또 이 뒤쪽에 줄기에 보송한 털을 가득 내고서 양쪽으로 단추 같은 잎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올리고 있는 단추고사리를 발견을 해서 흙 높이가 낮아져 있는 부분에도 흙을 더 보충을 해주고 또 물주기를 한 단추고사리이고요. 그리고 프테리스 고사리입니다. 프테리스 고사리가 여름에는 풍성하게 자랐다가 다시 겨울에는 헐렁하게 줄어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형태를 달리하면서 제법 두툼한 새 잎과 줄기를 낸 것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께 자랑을 드리고요. 겨울에 모든 잎을 떨구었던 두 식물, 여기 세이공의 비름과 메발톱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모든 잎을 떨구었다가 아예 새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작은 녹색 장미 같은 잎다발을 제법 촘촘하게 올리고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이공의 비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메발톱입니다. 메발톱이 겨울에 이 조금 튀어나온 이런 줄기만 빼꼼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녹색 빛을 내면서 불꽃을 팡 하고 터뜨리듯이 이 첫 번째 잎 다발이 가장 위의 자리를 선점해서 팡 하고 잎을 터뜨렸고요. 또 그 옆으로 살짝 아래에 두 번째 잎 다발이 잎을 펼칠 준비를 하면서 움튼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메발톱이 만든 두 번째 불꽃도 잎을 터뜨릴 것 같아요. 이렇게 3월 11일에 분주히 움직이면서 물을 마시러 온 메발톱이었고요. 또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베란다에 제가 여름에 한번 무더위에 잎을 절반을 말렸던 식물을 방심한 틈에 또 잎 말림 실수를 한 식물이 있거든요. 그 식물도 고사리과 식물인데요. 생명력이 엄청나서 다시 달팽이 같은 잎을 움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풍성해질지 기록을 하려고 그 식물 함께 잎 정리를 해주고 또 그 다음으로 봄에 피어날 꽃을 기다리고 있는 튤립 보고 베란다 안에서 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3월 들어 특히 하루하루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베란다의 식물들 보고 또 베란다 밖으로 제가 또 내보낸 식물도 있거든요. 거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식물들 모습까지 함께 봐봅시다.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제가 바삭하게 말린 고사리과 식물 바로 아디안텀 고사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줄기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려봤는데 계속 이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아주 마른 줄기는 좀 잘라주고 이제 막 돋아나고 있는 신엽 함께 봅시다.
보리가 오네요. 보리가 바람 냄새 맡고요. 이렇게 다시 밤토리가 된 것처럼 이 아디안통 고사리 이 기력을 잃은 마른 잎들 모두 잘라주었고요. 다 자르고 나니까 가운데에 양쪽에서 A자 형태로 보이고 있는 이 두 개의 새 잎이 잘 보입니다. 잎이 마르고 나니까 물이 마르는 속도가 확연히 길어졌는데요. 이제 여름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 물주기 간격 좁히면서 잎들도 크게 늘리면서 다시 풍성해진 녹색 구름다발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다시 그리고 그 6일 사이에 튤립들이 이렇게나 많이 무성해졌습니다. 워낙 움직임이 빨랐던 새로 식재한 야생 튤립은 거의 일반 튤립에 견줄 정도의 잎 두께와 크기와 속도를 내면서 위에서 봐도 이렇게 자랐고요. 야쿠르트도 잎이 조금 더 돋아나고 나니까 튤립 잎 테두리에 약간 산호색, 분홍색 잎 무늬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 그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튤립 말고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마침 물이 말라 있어서 물주기 하면서 여러분들께 트위터로도 자랑드린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도 있습니다. 장미도 그 전에 새 잎이 붉은색으로 이제 막 돋는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붉은색 대신에 녹색 잎을 펼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이고요. 그리고 다음 붉은 움직임도 있는데요. 양초를 켠 것처럼 점등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한 모감주 나무가 잎눈 끝에서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색을 변하면서 점점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모감주 나무가 작년에 새잎이 움틀 때도 오렌지색과 붉은색이 함께 보이는 엄청 섬세한 잎이 돋은 걸 자랑드렸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잎눈에서도 그 붉은색 잎색이 돋보이고 있는 걸 발견을 한 모감주 나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혹시나 꿀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무스카리가 꽃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베란다 거리대로 내두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 밖에 있었던 무스카리까지 가까이서 봐보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녹색 덤불처럼 보이는데요. 뒷면을 보면 포도알 같은 꽃망울들이 이렇게나 많이 이제 보라색까지를 들이고 또 이 잎 줄기에도 붉은색을 도착시키면서 세상 화려하게 꽃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9개만 보였던 꽃다발들 개수도 19개로 무려 10개나 늘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잎 다발 가운데서 꽃 하나만 낸 것이 아니라 2개까지 낸 꽃대들도 보이고 그때는 흙 아래 파묻혀 있던 꽃들까지
돋아나면서 19개의 보라색 꽃대를 내고 있는 너무너무 든든한 꿀벌들의 양분이 될 무스카리까지 온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제 잠잠했던 담쟁이도 붉은색 새쪽을 통통하게 키우고, 먼저 파종했던 씨앗 중에서도 이 선비자비콩의 콩들은 엄청난 크기를 불리면서 발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발견을 했는데요. 세상 분주하게 움직인 식물들을 기록했던 3월 초순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도 안전하게 끝나길 바라면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쫓지 않고 제 속도로 움직이는 식물들처럼 스스로 풀리는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그러면 이번 식물 기록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샘추위 조심하고 다음 3월 말 영상에서 봬요. 안녕. 두 번째, 땅이 자꾸 언니 팔꿈치에 콩 하면은 흔들려요. 모두 파종을 마친